여기 꿈에 그리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나 기대했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질서의식이 훌륭한 국가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시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그동안 한국을 바보들이 사는 국가라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죠. 일단 제가 한국을 바보들이 사는 국가라고 인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혜진 때문이었죠. 혜진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던 한국인으로 어쩌다 보니 저와 매우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녀는 분명 따뜻한 심장을 가지긴 했지만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보기엔 혜진은 너무나도 답답한 녀석이었거든요. 정말로 그녀는 자신의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들만 계속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영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노약자를 위해 버스 자리를 양보해준다거나 줄을 설 때도 자신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었는데요. 심지어 그런 그녀의 맹한 면모를 보고 누군가 그녀의 자리를 새치기를 한다고 해도 그녀는 그저 바쁜 일이 있겠지라며 그러한 새치기를 그저 눈 감아주곤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왜 자신의 시간을 버려가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인지 이건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그녀를 바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고 늘 그녀를 위해 새치기와 대신 싸워주곤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바보 같은 한국인 혜진을 꾸짖어봐도 혜진은 역시나 구제불능의 반응을 보일 뿐이더라고요. 한국은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국가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님들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셨고 우리는 이에 대한 존경심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젊으니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줄 힘이 남아있거든. 나도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고 영국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건 내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몸부터 먼저 나가는 걸 어떡해? 아무래도 그녀는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모양이었고 그렇게 남부터 먼저 생각하다가 늘 자신은 손해만 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말이죠. 그러다 혜진은 교환학기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녀가 돌아간 지 6개월쯤이 지났을 때 저는 그녀로부터 한국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은 대체 어떻게 된 국가길래 혜진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연발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던 차였고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던 차였기에 그렇게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일주일 전에 중국부터 갔다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저는 이왕 한국에 가는 김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전부 해소하고 올 생각이었고 또 중국은 분명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졌을 게 분명했으므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꽤나 비슷한 사상과 문화를 갖고 있기에 저는 당연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국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에서 채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것이 사기투성이에 혜진처럼 남을 배려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이익을 보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기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사기 및 새치기 등의 최악의 시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례로 웬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도 안 되는 중국인은 제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구사하며 투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고 중국에 대한 무작위 이야기를 지어낸 다음 터무니없는 투어 수수료를 요구했는데요. 인류의 기원은 중국이고 이 유물은 이러한 최초의 인류인 중국인이 사용했던 것이라는 말과 이 기념비는 중국이 침략자인 영국을 깨부수고 세운 기념비라는 말을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아편전쟁 당시에 중국 해군은 영국의 상선에게도 무참히 박살난 약골이었음에도 이들은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완전히 지어내고도 이걸 진짜라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어떻게 된 게 중국에서는 시민들끼리 사기를 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조차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현금을 뽑기 위해 중국은행의 ATM을 찾았는데 ATM은 그대로 카드 속에 돈만 가져갈 뿐 현금을 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은행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저 중국에 왔으면 마땅히 중국어를 구사해야지 감히 영어 따위의 소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냐며 호통을 치는 믿지 못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다른 ATM에서도 꼭 돈은 지폐 한두 장씩 적게 나왔기에 저는 이러한 사기국가 중국의 악을 떼며 한국으로 곧바로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혜진만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렇듯 인접한 국가 간의 수준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기에 아무래도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의 사기투성이의 이기적인 수준 낮은 국가이고 그렇게나 남을 먼저 생각했던 혜진은 돌연변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보는 혜진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그녀에게 말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꼼짝없이 며칠간 한국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여러 걱정을 안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이 택시는 분명 제게 사기를 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렇게 이번만큼은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켜며 택시를 감시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택시에 타는 족족 사기를 당하곤 했기에 이처럼 모든 것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의 인건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택시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택시 기사들은 매번 미터기로 장난질을 쳐댔고 결제를 할 때만 되면 갑자기 문을 잠근다거나 택시 내부에 있는 흉기의 실루엣을 은근슬쩍 보여준다거나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상 요금의 10배라는 도를 넘은 가격 장난질을 쳐대더라고요. 사실 영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요금 과다 청구를 하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래 가격의 10배를 청구하는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어야 가능한 행동 따위는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겨우 그들과 협상을 한 끝에 정가의 3배의 가격만 지불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중국인 택시 기사들은 거스름돈을 교묘하게 덜 주는 사기를 쳤기에 저는 막심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중국은 대중교통 인프라도 형편없었는데 택시까지 사기를 치자 저는 오기가 생겨서 무리해서라도 걸어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중국의 열악한 보도 인프라 때문에 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된 저는 상당한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레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국가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렇기에 저는 한국 택시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인 택시 기사는 제게 사기를 치기 위해 밑밥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GPS로 경로를 추적해보니 한국의 택시는 예상 경로가 아닌 생뚱맞은 길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역시나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그 길로 한국인 택시 기사에게 왜 제대로 된 경로로 이동하지 않냐며 맹렬히 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택시 기사에게 말을 걸자마자 곧바로 후회하고 말았죠. 중국에서는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할 국제공항 직원이나 외국인 담당 부서 직원들조차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한국의 택시기사가 제 영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지 한국인 택시기사는 꽤나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건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라 우회 경로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것 보세요.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처럼 정체가 심한 경우 더욱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추천해 줌으로써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만약 원래 경로대로 이동했다간 엄청난 지연으로 늦게 도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된 나라길래 일반적인 개인 운전자마저 현재의 도로 상황을 전부 꿰뚫고 있는 것이며 영어도 이렇게나 능숙하게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택시 기사는 한국은 이미 실시간 교통망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는 국가고 이러한 내비게이션의 AI 경로 추천과 AI 기반 최적의 경로 예상 시스템까지 개발한 국가라며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도시의 교통체증을 50%나 개선했으니 이건 한국에서 놀랄 것도 없다는 무지막지한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예상 청구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만을 지불했고 또 예상 도착 시간보다 10분이나 빨리 도착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제 택시 이동 경로를 전부 휴대폰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 무색하게도 한국의 공항 택시는 이미 공항과 협업해서 예상 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 자동으로 공항 및 택시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되고 담당자의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를 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렇듯 완벽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한국의 혀를 내두르며 어쩌면 한국과 중국은 차원이 다른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에서 내려 생수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 바로 앞에 있는 마트로 향하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역시나 한국은 중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국가구나 싶어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국가인가 싶었더니 한국 마트에서는 새치기가 난무하는 개판 5분 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줄을 서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새치기를 하지 않으면 1시간이 지나도 줄이 오히려 밀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저는 중국과 다름없는 한국에 실망을 하며 도대체 왜 줄을 서지 않는 거냐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짜증에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인 고객은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새치기를 하다뇨? 저기는 셀프 계산대예요. 셀프 계산대의 줄과 일반 계산대의 줄은 엄연히 다르고 만약 저 사람이 셀프 계산대로 빠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줄을 더욱 오래 기다려야 했으므로 오히려 저 사람이 셀프 계산대로 향하게 되면서 당신은 이익을 본 상황이에요.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는 소형 마트에 마저 셀프 계산대를 구비해두고 있었고 이러한 셀프 계산대에는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양심을 지키며 모든 결제를 마무리한 뒤 이곳 소형 마트에서 빠져나갔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둑이야도 기승을 부려서 모든 물건을 줄로 묶어놓고 판매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줄을 끊어가면서까지 물건을 훔쳐댔으며 부끄럽지만 영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셀프 계산 시스템 따위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켰고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매우 효율적이고 빠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였죠. 물론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앞에 한국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내놓지도 않고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한 물건을 그대로 가방에 주섬주섬 담더니 유유히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저는 저 한국인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물건을 훔칠 수가 있나 싶어 도대체 저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한국인 점원은 역시나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 저분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결제를 이미 하고 갔어요. 스마트워치를 태그함으로써 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었던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별도의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태그 결제를 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덕분에 이러한 결제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카드도 아닌 현금 결제가 성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최첨단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결제는 저도 모르게 3번이 된다든지 아니면 카드 정보가 해킹이 된다든지 하는 엄청난 부작용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성된 국가면 이렇듯 최첨단의 효율적인 인프라를 아무런 부작용 없이 운영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한국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목을 축인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즐기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바로 혜진이 그랬던 것처럼 버스줄 맨 앞쪽에 있는 젊은 남성 한 명이 뒤쪽에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 이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려는 듯 할머니를 앞쪽으로 부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치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이 생겼던 터라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젊은 한국인 남성의 뒤통수에 대고 분노 섞인 일가를 날려버렸죠. 이봐요. 당신이 선행을 베풀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고자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네요. 당신이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거면 당신은 마땅히 맨 뒤로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앞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그 노인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사라지고 말았고 결국 당신은 이제 새치기를 한 셈이 되거든요. 저는 제 앞에 두 명이나 생기길 원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맨 뒤로 이동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제 일갈의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당연히 저는 맨 뒤로 이동할 생각이에요. 그 전에 이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부축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으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테니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부축해드린 뒤 할머니가 내미는 감사의 사탕까지 받은 채 그렇게 싱글벙글한 채로 맨 뒷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놓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바보같이 실실 웃어대는 거라는 말인가? 저는 순간적으로 영국에서 새치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은 분명 급한 일이 있을 거라며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던 혜진이 떠올라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새치기를 당하자 다른 영국인들은 새치기를 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혜진을 나무라며 혜진이 새치기를 당함으로써 자신들은 줄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며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혜진을 대신해 그들과 싸워주느라 진이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을 위해 바보 같은 희생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지금의 버스줄은 상당히 길었고 아무래도 이 남성은 할머니를 위해 알량한 호의를 베푼 대가로 버스 한두 개는 그냥 보내야 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한국 버스에 탑승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웬 한국인 할아버지가 중국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발목인대 보호대를 차고 있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제게 이 자리에 앉으라는 듯 손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할아버지가 대체 무슨 이유로 제게 손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오직 노인들만 대우를 받는 줄 알았기에 그가 젊은 제게 자리를 양보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인대 보호대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는 듯 재촉했고 저는 그제야 한국인들은 노인들이 그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준 것이 아닌 한국인들은 상대가 굳이 노인이 아니더라도 자신보다 더욱 약자이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구나 싶어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건 나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과는 완전히 수준 자체가 다른 문화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고개를 절로 숙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튼 저는 할아버지의 이러한 호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 남성에게 독서를 쏟아냈는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할아버지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를 자리에 앉혀버렸고 그렇게 저는 홍당무가 되어버린 얼굴을 감싸지며 극한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근처에 있던 다른 한국인은 그러한 할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인 노인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똑같이 다른 어른들에게 양보를 하며 자라왔던 것이고 이러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씨는 아직까지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또다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들어 남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영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동을 이어나갔고 한국인들의 호혜 덕분에 다친 다리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은 채 환승을 하게 될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할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줄을 기이한 방식으로 서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명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맨 앞 무리의 사람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뒷무리의 사람들은 간격을 엄청나게 띄운 채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기이한 줄서기 방식은 난생 처음 봤고 도대체 제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나 맨 앞 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아무래도 뒷무리의 사람들은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양이었고 이게 아니라면 이러한 신개념 줄서기 방식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니 뒷무리의 한국인들 중 제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저는 역시나 제가 줄을 제대로 섰구나 싶어 눈치 빠른 저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줄을 잘못 서서 새치기를 한 셈이라면 뒷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가만뒀을 리가 없었거든요. 영국인들은 상황이 어찌됐든 나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므로 분명 제게 욕짓거리를 하며 거칠게 쫓아버렸을 게 분명한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관광객이나 둔한 영국 현지인들이 잘 모르고 줄을 잘못 선 경우에도 주먹까지 사용해가며 쫓아내버리곤 하고 관용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이곤 하기에 새치기를 하고도 무사히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한국에서 앞무리에 줄을 선 제게 눈치를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저는 제가 줄을 잘못 섰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실제로 저는 혜진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혼자서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설 때도 이러한 기이한 방식의 줄 서기 장면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맨 앞 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며 한국의 줄서기 문화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듯 오직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이한 줄서기에 합류하면서 이러한 줄서기를 완전히 이해한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제게 주의를 준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저는 제 방법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혜진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물어보며 여전히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녀는 저를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다며 홍대에 위치한 닭갈비 식당에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깊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싶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닭갈비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동영상만 보고도 꼭 먹어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혜진은 그러한 제 소원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그렇게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닭갈비 식당에 데려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감동은 저희가 닭갈비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곳 닭갈비 식당은 상당히 유명한지 줄은 정말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곳 식당의 줄에서도 사람들은 몇몇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무리들은 서로 상당한 간격을 벌린 채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혜진 앞에서 똑똑한 척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제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기줄의 맨 앞 무리로 향했고 그 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섰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혜진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저희는 맨 뒤 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야 한다는 뜻밖의 말을 건네왔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제 뒷무리의 한국인들은 제게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혜진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픽 웃으며 넋살을 부렸죠. 사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한국에 있었고 쭉 이렇게 맨 앞 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왔어. 그래도 한국인들은 내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내 방법이 맞아. 아마 뒷무리의 사람들은 포장 주문이나 다른 층의 다른 식당에 입장하려고 줄을 서는 거겠지. 아무래도 너는 영국인인 나보다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나 상냥한 표정만을 짓고 있던 혜진은 이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소피, 잘 들어. 이곳에서 줄을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줄을 띄엄띄엄 선 이유는 줄 때문에 통행로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끊지 않고 길게 늘어선다면 길을 막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껏 새치기를 했음에도 한국인들이 내게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은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아무래도 그들은 금발머리에 딱 봐도 외국인인 내가 잘 몰라서 줄을 잘못 썼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너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은 거지. 내가 영국에서 새치기를 당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 기억해? 한국인들은 나처럼 당장의 손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잘 모르고 한 실수보다 고의적인 나쁜 의도를 더욱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기에 아무리 내 새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더라도 너를 배려해주기 위해 눈치를 주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러한 새치기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래. 저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한국의 모든 상황에서 새치기를 했던 셈이었고 그것도 매우 당당하게 새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러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와는 상반되는 영국의 냉혹한 사회적 분위기가 생각나서 저는 더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영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새치기를 해야만 한다고 해도 아무튼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절대로 남을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듯 줄을 띄엄띄엄 서도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줄에 약간의 틈이라도 보일 경우 그 즉시 새치기를 하는 파렴치한들이 들끓으므로 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든 말든 무조건 뒷사람과 딱 붙어서 줄을 서곤 하죠. 뭐 중국처럼 새치기를 안 하면 바보가 되고 정직을 지켰다간 아예 입장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영국은 한국과 비교한다면 영락없는 후진적인 시민의식과 열악한 문화를 가진 국가로 전락해버리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방을 위하는 배려심 하나로 선진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해서 후대에 대물림해주며 이어가고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국에서의 한국인 혜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그저 한국이 바보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닌 한국과 비교한다면 영국은 수십 년 이상은 뒤처진 개발도상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개발도상국의 국민인 제가 감히 한국 같은 인류의 선진국민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던 거였죠. 뭐 한국인 혜진은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제게 어차피 한국인들 중에 저를 원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이제라도 한국의 줄서기 방식을 알았으면 된 거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는데요. 그녀는 제게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새치기를 일삼고 그게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지 줄을 서야 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새치기를 한다며 그에 비한다면 저는 우수한 편이라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뭐 중국을 직접 경험해봤던 저로서는 이러한 중국인과 비교를 하는 혜진의 위로가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완전히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그렇게나 혜진에게 호통을 쳐댔고 자리를 양보해주려는 한국인에게도 일가를 가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저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주다니 아무래도 한국은 더욱더 차가워지기만 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국가인 듯 했고 저는 이런 한국에 진심으로 존경을 느끼며 이런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엄청난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